주먹 한 방에 무너진 권력. 평생 인내로 버텨온 할머니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파트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경비원 최 아저씨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입주민 회장 장두식이 들이닥쳐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게 돈이나 제대로 세어. 관리비 잘못 올리면 네 손목 부러뜨려 버린다. 장두식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양아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다는 그의 명성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고 주민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이는 청소를 나와 있던 박할머니였습니다. 손에 들린 대걸레가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섰습니다. 지금 나서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최 아저씨가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놈 내가 아무리 깡패짓으로 산다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올 거다. 해가 뜨기도 전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장두식의 고함 소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주민 며칠 붙잡고 관리비 인상 동의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주민에게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동의 안 하면 집 수리도 못 받는다. 애 키우는 집이면 조심해라. 그 말에 젊은 부부는 울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장면을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보다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억울한 일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참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싸움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늦게 퇴근한 아들이 현관을 열자 할머니는 낮에 본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강력반 형사, 이름은 강도현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 장두식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예전에 조직의 칼잡이였어요. 지금은 주민회장으로 위장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건달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함부로 나서면 위험합니다. 저도 섣불리 건드리면 증거 없다고 덮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본 그 장면 저한테는 충분히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읍시다. 반드시 이 인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꼭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과 혹시 아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짐했습니다. 내가 참을 건 다 참았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가는 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챙겨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전날 아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엄마. 확실한 걸 잡아야 끝낼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사무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회장 장두식이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꺼내들어 한 장 한 장 찢어버리거나 검은 봉투에 구겨 넣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음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쿵 소리가 나자 장두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문틈 사이로 번뜩였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허리를 구부려 걸레질에 몰두하는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허리도 안 펴지네. 다행히 장두식은 그녀를 못 본 척하고 다시 서류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봉투에 넣은 서류 한 장의 구석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장부 그리고 수상한 거래 내역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예, 이번 달도 다 챙겨놨습니다. 관리비에서 빼내는 건 문제 없어요. 주민들이 바보라 눈치도 못 챕니다. 낄낄거리는 그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증거를 잡을 기회였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청소 도구를 쓰러뜨렸습니다. 쾅 큰 소리에 장두식은 다시 고개를 번쩍 들며 사무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이 늙은 년. 귀찮게 뭐 하는 거야? 박 할머니는 허둥지둥 대걸레를 세우며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흙이라도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 틈을 타서 할머니는 슬쩍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찢어버린 서류 조각이 쓰레기통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한 직감이 솟구쳤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본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관리비 횡령이 아닙니다. 저 인간 조직 자금 세탁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봉투 아마도 현금일 거예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면 더 두고 볼 수 없지. 저놈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서류 원본이나 녹취가 필요해요. 그걸 확보해야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법으로 싸워야 한다면 나는 내 노인네 몸으로라도 증거를 끌어오마. 내가 참고 참은 이유가 오늘을 위해서다. 창문 너머로 장두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는 내 손바닥 아니야. 박 할머니는 그 소리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식아.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늙은 내가 목숨 걸고 참은 건 내 놈 같은 악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그날 밤 박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찾아올 전쟁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 할머니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력반 형사인 아들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한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취, 장부 원본, 혹은 현금 세탁 흔적. 단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박 할머니는 속으로 이 늙은 내가 무슨 수로 싶으면서도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약자 편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청소하는 척 관리실 안을 샅샅이 훑어보마. 두식이가 늙은이 무시하니까 오히려 틈이 될 거다. 다음 날 새벽 관리사무소 앞. 박 할머니는 대걸레를 든 채 묵묵히 바닥을 훑었습니다. 회장 장두식은 전화기를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예, 형님. 지난번에 보낸 돈은 다 정리했습니다. 경찰도 걱정 마십시오. 아, 예. 강력반. 허허, 거기도 내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대걸레질을 멈추지 않은 채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아들이 밤새 건네준 최신 장치였습니다. 작은 흘림 소리에도 장두식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허리를 구부린 할머니는 그저 구부정하게 구석을 청소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식은 예리했습니다. 야, 할망구. 거기 뭐 그렇게 닦아? 쓸데없이 서성이지 말고 대충 치워. 청소부 주제에 남의 일에 관심 끄고 말이야. 박 할머니는 허리를 굽힌 채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어디 감히 그냥 바닥이 더러워서. 그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숨을 죽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엔 칼 좀 휘둘렀지. 그 덕에 지금도 애들이 줄 서 있잖아. 늙은 것들이 감히 날 건드릴 줄 아나? 할머니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녹음기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도현은 파일을 확인하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면 어느 정도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검찰이 움직이려면 돈의 흐름, 장부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껏해야 협박 혐의로 끝날 거예요. 박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도현아, 내가 더 가져오마. 쓰레기통이든 서류 뭉치든 내가 청소부로 드나들며 뭘 하나라도 더 챙기마. 늙은 몸이지만 이놈 잡을 때까진 못 눕는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집안을 살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인간은 깡패 출신입니다. 어쩌면 엄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 할머니는 눈을 빛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 목숨이야 이미 덤이다. 하지만 저 경비원 아저씨는 그리고 이 아파트 약자들은 지금도 짓밟히고 있지 않니? 늙은 내가 참고 또 참은 건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둘이 은밀한 동맹입니다. 당신은 제게 눈과 귀가 돼주세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법으로 싸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다짐을 나누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두식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내 땅이다. 누구도 날 못 건드려. 그러나 그의 외침이 메아리 칠수록 박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진짜 전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는 다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장두식 회장이 경비원을 마당 한복판에 세워놓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거지 새끼야, 내가 시키는 대로 관리비 인상안 올리라니까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의 구둣발이 최 경비원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주민 몇이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곧바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직접 나섰다간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든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나서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모이기 전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최 아저씨, 조금만 버티소. 내가 끝까지 참아서 반드시 저 인간 무너뜨리리다. 그날 밤 장두식은 술에 취해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박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할망구, 너 요즘 왜 그렇게 누나를 굴려? 청소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면 내 아들 목숨도 보장 못해. 그 말에 박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애써 무덤덤하게 지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뭘 안다고요. 그냥 먼지나 치우는 늙은이인데요. 늙은 년이 괜히 설치다간 관 속에 들어갈 줄 알아. 그는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질 듯 휘청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관리실 쓰레기통에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이 없는 틈을 타 박 할머니는 조심스레 쓰레기통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잘려진 서류 조각이었지만 거기에는 건설, 관리비 유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서류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조각들을 맞춰보며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맞습니다. 관리비가 건설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조직 자금 세탁 흔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도현아, 저놈이 아까 내 이름까지 입에 올리더라. 내가 강력반 형사인 걸 알고 있더구나.
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씩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자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명인 젊은 아빠가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관리비 못 내면 아이 학교에서 불이익 준다며 협박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다들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다.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현아, 이젠 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당하는 건 참아도 저 어린 것들까지 짓밟는 건 못 참는다. 목숨 걸고라도 마지막 증거 내가 가져오마.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같이 갑니다. 우리가 둘이서 싸워야 합니다. 저 인간 절대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멀리서 또다시 장두식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 주인 누군지 잊지 마라. 나 장두식이야. 감히 누가 날 건드려. 그러나 박 할머니와 아들은 이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폭압 속에서도 그들의 인내와 분노는 서서히 뜨거운 불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회장의 끝없는 폭압, 할머니의 증거 확보,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아들과의 강한 결심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5장 과거의 그림자 1500자로 이어가 드릴까요? 나의 말. 이응. 챗GPT의 말. 좋습니다. 이어서 아파트의 그림자 제5장 과거의 그림자 1500자를 드라마 톤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도현은 경찰서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아파트 회장 장두식의 이름이 적힌 과거 범죄 기록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폭력, 상해, 협박, 갈취. 도현은 이를 악물며 마우스를 스쳤습니다. 장두식은 과거 조직의 칼잡이로 불렸고 수차례 구속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재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서도 수상쩍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역시 그냥 양아치가 아니었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 할머니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낮에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걸 주웠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간 도현은 식탁 위에 펼쳐진 봉투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과거 조직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술에 취해 서류를 떨어뜨린 걸 내가 주워왔다. 늙은 몸뚱이로 뭘 할 수 있겠냐만 이 정도면 내가 말한 원본 증거 되는 거 아니냐? 도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걸? 내가 목숨 걸고 참은 게 괜히 아니지. 이제는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건 검은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 두 명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걸 주운 건 아닌지 확인 좀 해야겠네요. 거친 눈빛이 할머니를 훑어내렸습니다. 도현은 즉시 몸을 틀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강력반 형사 강도현이다. 영장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사내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비웃음을 흘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형사님.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족이 다치면 곤란할 테니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박 할머니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아, 저놈들 눈빛 봤지? 내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 이 아파트 모든 주민의 문제예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늙은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놈이 또 약자를 짓밟겠지. 끝까지 가보자꾸나. 그날 밤 도현은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두식은 관리비 횡령뿐 아니라 과거 미해결 사건인 재개발 구역 철거민 사망 사건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되었던 사건. 엄마 이 사건 기억나세요? 10년 전 철거 현장에서 노인이 벽돌에 맞아 죽은 사건요. 박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이웃이었지 그 집 아줌마 평생 울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게 장두식 짓이었단 말이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부에 그 사건을 무마한 뇌물 내역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공개하면 끝입니다. 박 할머니는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사명을 맡긴 거구나. 내가 목숨 걸고 참은 이유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지. 창밖에서는 장두식의 고함 소리가 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파트, 이 동네 전부 내 거야. 감히 누가 날 건드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와 아들은 장두식의 과거와 현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회의 날 아파트 관리동 강당에는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불길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맨 앞에는 양복 차림의 장두식 회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관리비 인상안 통과시키면 되는 거요. 안 내겠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손 드는 순간 앞으로 아파트에서 불편 좀 겪을 각오해야 할 거요. 그의 협박조 목소리에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쾅 열리며 박 할머니와 아들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장두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청소부 할망구랑 그 아들 형사가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내 놈들이 뭘 어쩔 건데? 도연은 강단 위로 올라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장부와 USB가 놓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두식 회장의 모든 악행을 밝히겠습니다. 장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증거 있으면 내놔봐. 그래봤자 종이 몇 장 아니냐? 그 순간 박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깡패짓으로 살아도 세월은 속이지 못한다. 내가 목숨 걸고 참은 건 바로 오늘 내 죗값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곧이어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USB에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관리비에서 빼냈습니다. 철거민 사건? 돈만 주면 경찰이 눈 감아줬잖아요. 순식간에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장두식은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 늙은 년이랑 그 아들이 짜고 나를 음해하는 거라고. 그러나 도연은 차분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건설사와의 거래 내역, 뇌물 금액, 그리고 서명까지 또렷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 장부다. 당신이 무마했던 철거민 사망 사건, 관리비 횡령, 조직 자금 세탁 전부 여기에 적혀 있다. 순간 장두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테이블을 쾅 치고 박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년이 감히 날 무너뜨리겠다고.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두식의 손이 할머니를 밀치려는 찰나 도연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만두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장두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끝은 무슨 끝?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 동네는 내 거라니까. 그의 고함이 메아리치던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린 더 이상 안 속는다. 경비 아저씨 괴롭히던 거 다 봤다. 이제 끝내자. 분노한 주민들이 하나둘 일어서며 장두식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포에 묶여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참고 또 참은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도현은 수갑을 꺼내들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장두식 횡령과 살인교사, 협박 등 수십 건의 혐의로 체포한다. 장두식은 몸부림쳤지만 주민들이 그를 둘러싸며 막아섰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두식은 체포를 피하려 발버둥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라, 내가 누군데 감히 날 묶어. 이 동네는 내 거라 했지 않나. 도현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장두식은 몸을 비틀며 박할머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두 다리를 지탱하며 똑바로 맞섰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힘으로만 살았지. 하지만 늙은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마. 진짜 힘은 약자를 위해 목숨 걸고 참아낸 인내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에 장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붓다 할머니를 밀치려 했지만 그 순간 강당 벽면 스크린이 켜지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현이 준비한 과거 CCTV 자료와 사진,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철거민 사망 사건의 진범은 장두식, 관리비 횡령, 주민 협박, 불법 자금 세탁까지. 그의 과거와 현재가 여기 다 기록돼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과거 피해자 가족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제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주민들의 눈빛이 흔들리다 곧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저 인간 우리가 몇 년을 당한 줄 알아. 경비 아저씨 발로 차던 거 다 봤어. 이제 끝내야 해. 장두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결국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깡패처럼 살며 얻은 게 뭐냐? 결국 주민들의 증오뿐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 참아낸 인내는 오늘 내 놈을 무너뜨리는 힘이 됐다. 그 말과 동시에 도현이 수갑을 채우며 선언했습니다. 장두식, 넌 이제 끝났다. 이 수갑은 법이 채운 게 아니라 엄마의 용기가 채운 거다. 순간 강당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일제히 박할머니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원 최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모든 약자들을 대신해 싸워주신 겁니다. 할머니는 그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늙어 힘없다 생각했지만 끝까지 참아내니 이렇게 되는구나. 정의는 참는 자의 편에 서는 거다. 장두식은 수갑에 묶여 끌려가며 끝까지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눈빛에는 통쾌한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이겼습니다. 엄마의 인내와 용기 덕분에.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현아, 나 이제 한이 풀렸다. 내 마지막 사명, 끝낸 것 같구나. 그 순간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는 세월의 억울함과 분노를 씻어내는 폭포 같았습니다. 장두식의 권력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였습니다. 장두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여전히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내 거라니까. 날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청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멸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손을 불끈 쥔 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박할머니는 강당 출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곧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최 아저씨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살아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밟히고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아저씨, 내가 구한 게 아니요. 당신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었던 거요. 내가 목숨 걸고 참은 건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였지요.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부모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소. 이제는 이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야지요. 그때 도현이 경찰들 곁에서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찬 장두식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경례를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늘 사건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보다 주민들 마음속에 엄마가 정의의 어른으로 남을 겁니다.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현아, 내 늙은 몸이 오늘로 다했다 해도 여한은 없구나. 내 인내가 헛되지 않았으니 이게 내 마지막 보람이지.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는 곧 거대한 함성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힘없는 약자라고 목소리를 삼키지 마시오. 늙은 내가 참아내며 보여주지 않았소? 정의는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강당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주민들은 박 할머니를 정의의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경비원은 매일 격려하듯 할머니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할머니를 보며 우리 영웅이에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박 할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늙은 내가 목숨 걸고 참은 날들 결국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되었구나.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지. 그녀의 얼굴에는 긴 세월을 버텨온 흔적과 함께 정의를 이뤄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